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다소 충격적이고 어쩌면 우리 모두의 노후를 송두리째 바꿀지도 모르는 매우 엄중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군대하면 보통 파릇파릇한 20대 청년들을 떠올리시죠. 그런데 만약 머리가 희끗희끗한 65세 어르신들이 군복을 입고 총을 든 채 훈련을 받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현재 영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최근 영국 정부는 예비군 소집 상한 연령을 기존 55세에서 65세로 10년이나 상향하는 국방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으며 손주들을 돌볼 나이에 다시 국가의 부름을 받아 전쟁터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소름 돋는 것은 이 소식이 단순한 영국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예비군 소집 연령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을 보며 한국도 조만간이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죠. 오늘 영상에서는 영국이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거대한 폭풍으로 다가올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영국의 충격 선언, 65세 예비군 소집의 실체. 영국 국방부는 2027년부터 전역자 예비군 소집 연령을 65세로 확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존 55세 제한을 10년이나 늘린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영국의 전략 예비군 숫자는 현재 9만 5천 명 수준에서 15만 명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이만 늘린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소집 조건의 완화입니다. 이전까지 영국 예비군은 국가적 위험이나 대규모 비상사태 혹은 직접적인 공격이 있을 때만 소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기준을 전쟁 준비 단계로 대폭 낮췄습니다. 즉, 실제로 총성이 울리지 않아도 평시에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예비군을 소집해 훈련시키고 배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현재 영국의 육군 정규 병력은 약 7만 명 수준입니다. 이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군대에 갈 젊은이가 없어서 이미 전역한 지 수십 년이 지난 노병들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는 처절한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이외 유럽은 다시 노병을 부르는가? 러시아와 트럼프의 공포. 그렇다면 영국은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러시아의 팽창 야욕이 가시화되면서 유럽 국가들은 이제 전쟁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둘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NATO에 대한 압박입니다. 트럼프는 줄곧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를 더 내라고 압박해왔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유럽의 안보를 공짜로 책임져주지 않겠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자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주 안보 강화에 나선 것입니다. 실제로 2024년 우크라이나 훈련 지원 작전에서 영국 예비군들은 전체 병력의 20%를 차지하며 그 전문성을 입증했습니다. 젊은 신병들보다 수십 년의 노하우를 가진 전역자들이 사이버, 의료, 정보, 통신 분야에서 훨씬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국방부는 60대 예비군들을 최전방 전투가 아닌 전문 지식이 필요한 후방 지원 업무에 집중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핀란드와 폴란드 같은 NATO 동맹국들도 이미 예비군을 확대하며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3. 한국도 조만간이라. 남의 일이 아닌 병력 위기.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한국인들이 영국의 이 소식에 불안해하는 걸까요?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소멸해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군대에 갈 젊은 남성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현역 50만 명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 수치는 매년 깨지고 있습니다. 2040년이 되면 현역 자원이 20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드론 도발은 갈수록 거세지는데 나라를 지킬 사람은 부족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예비군 소집 연령 연장 논의가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현재 우리 예비군은 보통 40세까지 소집 대상이지만 최근 국방부 주변에서는 이를 50대, 심지어 영국의 사례처럼 그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검토안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현역 50만 명 유지가 어려우니 민방위와 예비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전력화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도 결국 65세까지 군대에 끌려갈 것이라는 국민들의 불안은 결코 망상이 아닌 현실적인 공포인 것입니다. 4. 65세 예비군 과연 효율적인가? 노병의 전문성 대 전투력. 많은 분이 의구심을 가질 겁니다. 60대 노인이 어떻게 군 생활을 하느냐고요. 영국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65세 노병들에게 무거운 군장을 메고 산을 타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현대 전쟁은 총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이버전, 정보전, 정밀통신, 의료지원 등 숙련된 경험이 필요한 분야가 너무나 많습니다.
수십 년간 사회에서 의사로, 엔지니어로, IT 전문가로 활동했던 인재들이 65세에 예비군으로 소집된다면 이들은 신병 10명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영국의 계산입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도 이미 유사한 고령 예비군 활용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경험 많은 노병들의 전문성을 극대화해 정규군의 빈자리를 메우는 것, 이것이 전 세계적인 안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드론 부대나 사이버 보안 부대 등에서 고령 전역자들의 기술을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5. 국가적 갈등과 인권의 문제, 그리고 정치적 파장.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사회적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영국 내에서도 이미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평생 국가를 위해 일하고 이제 막 연금을 받으며 쉬려는데 갑자기 군복을 입으라는 통지서가 날아온다면 어느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한국은 더 심각할 것입니다. 이미 병역 문제에 예민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예비군 연령 상향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사안입니다.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인권의 문제로 헌법 소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큽니다. 평시 소집 금지라는 법적 제한이 완화되어 생업에 종사하던 5060세대가 훈련장에 불려나가게 된다면 사회적 비용과 저항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안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어디까지 강요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가장 거대한 숙제가 될 것입니다. 마무리. 시청자 여러분, 영국의 65세 예비군 소집 소식은 우리에게 아주 차가운 경고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멀리 있지 않고 병력 부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효율적인 병력 운용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정말로 조만간 우리 아버지들이, 그리고 우리 자신이 60세가 넘어서 다시 총을 들어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국방력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하지만 그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한 시민들의 노후까지 담보로 잡아야 하는 이 상황이 참으로 씁쓸합니다. 여러분은 65세 예비군 소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 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과도한 인권 침해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